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이 코로나19로 통일이 됐습니다. 저희도 오늘 방송부터는 코로나19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마지막 전세 세 번째 비행기가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네. 이분들 잘 도착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9분쯤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네. 우한에서 출발한 시간은 한 새벽 4시쯤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들어온 시간 오늘 오전 6시 23분쯤이었습니다. 147명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유증상자가 5명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 2명이 그러니까 무증상이었지만 어쨌든 7명이 격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140명이 이제 국방어학원에 격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니버스 20대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일단 전세기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1등석으로 이제 보내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석에 탑승을 해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1, 2차 전세기가 들어와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각각 격리 수용됐었을 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이 좀 축적돼서인지 오히려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래요, 윤경 평론가님. 예, 처음에는 사실 저만 해도 우리 동네 오면 어떡하나라는 네. 공포심이 있었죠.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이천 주민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환영, 편히 쉬다 가십시오 이런 네. 것도 나름도 있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와 이제 날 풀리면 이천 도자기 축제도 가야 되겠다. 네. 이천 쌀도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러기도 하고 사실 1차, 2차, 3차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네. 포용성 때문에 외국에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당연한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공기로도 처음에 퍼진다, 네. 눈만 봐도 퍼진다라는 공포가 있을 때였으니까 아마 첫 번째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하튼 확진자 가운데 완치를 해서 퇴원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행히 지금 다 나아서 완치를 해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4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오늘도 3분이 퇴원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두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11번째로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퇴원하셨고요. 네. 오늘은 세 번째, 8번째, 17번째로 확진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신상엽 위원장님, 이게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또 계속 늘고 있고 확진자도 증가하지만 여하튼 의료 체계가 아직 정상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 병이 우리가 아주 엄청 두려워하고 그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감기 바이러스의 이제 신종이 네.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감기 증상과 일차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보다도 좀 중증 환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 지금 퇴원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입원해 계신 분들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메르스 때는 이제 인공호흡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땐 사실 사망자도 꽤 네, 많이 사망자도 나오고 많이 나왔었죠. 마지막까지는 39명이 정확히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사망하는 일이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중환자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 입원해 계신 분들 중에 중환자는 안 계시고요. 네. 한 분 정도가 폐렴으로 그 산소 공급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본인의 면역을 가지고 잘 회복하고 계시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모처럼 좀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현장을 좀 찾았는데 누가 찾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을 우리가 좀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차량 교통량도 굉장히 줄었고요. 맞습니다. 인적도 좀 줄었고. 예, 누군가는 이제 차량이 줄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아야 네.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8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그 식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요. 네. 거기에 식사도 하고
인증 이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식당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다녀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수 송파구청장도요, 구청 직원들과 함께 이 19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 근처에 이 또 확진자가 다녀갔던 빵집과 치킨집을 찾아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두려움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걸 없애는데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참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황당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임방글 네. 변호사님. 우리나라 일은 아닌데 중국에서 어떤 여성이 아파트 손잡이에 막 침을 뱉고 다녔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말이죠. 코로나19가 처음 발원했던 우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예, 해요. 맞습니다. 그 네. 우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이 네. 아파트에는 이 증상이 있는 사람,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이 93명이 있었고요. 네. 이 중에서 30명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여성이요. 지난 8일 밤 한 밤 10시경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요. 예. 현관문 손잡이마다 침을 뱉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 시기가 어떤 때냐면 일부 주민들이 그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끝날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침을 뱉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우선 이 여성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그거는 해요. 확진 여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군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가뜩이나 저런 사태가 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마스크를 쓰고 가리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저런 거는 글쎄 뭐 시민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에 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라면 저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밀접 접촉자의 기준 자체가 예. 뭐 환자와 2m 이내로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또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그 호흡기 분비물, 뭐 침 같은 거 호흡기 분비물을 노출이 돼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네. 접촉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진짜 환자였다 그러면 저 오염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14일 격리가 되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임박을 변호사님. 네. 이분이 이렇게 침을 뱉은 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침 뱉으면은 경범죄가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확진 환자라면 또 다른 법 적용도 완전히 가능한가요? 다르죠.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침을 뱉어서 저 침을 뱉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요. 이거 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돼도 상관없다라는 네. 판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상해죄에 해당되고요. 설사 그 사람이 그 만진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다 해도 상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 미수죄. 네. 이런 거는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제가 예. 못하는데 네. 여하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화면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보기에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신상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19 확진인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저희가 더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확진 환자가 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진정 상태로 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우한 지역 중심으로 시작됐던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1차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1차 유행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도달했거나 이제 꺾이는 이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춘절 연휴 전후에선 지역 사회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역 사회와 돌아오신 분들 간에 이제 어떤 감염 양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 환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상태를 본다 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3차로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들어왔다고 전해드렸는데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이 적막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원 읍내와 7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대신해서 이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이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려 있는데요.
이천 시민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교민 140명은 오늘 오전 11시쯤 25인 승버스 20대를 나눠 타고 임시생활시설인 이곳 국방어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진입 길목과 입구에서 두 차례 차량 소독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140명의 우한 교민과 가족들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는 날과 가는 날을 제외하고 14일인데 그동안 1인 1실에서 지냅니다.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요. 이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하고 빨래는 직접 해야 합니다. 하루 두 차례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현장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해놓고 방역 작업과 대민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 앞에서 MBN 뉴스 이조입니다.